네, 안녕하세요. Drop the Beat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팟캐 호스트 양일수이고요. 오늘 게스트는 제가 올해 여름에 열었던 영어 모임에서 처음 만나뵌 성한준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한준님과 저 사이에는 꽤 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희 둘 다 어렸을 때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한준님과 해외 문화 얘기, 외국어 공부하는 얘기, 그리고 책 얘기 등등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Let's go. 네, 한준님. 네, 오랜만에 뵙고요.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언제였죠, 저희가 마지막에? 그때가 언제였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러게요. 마에바랑 네, 단체로 그거 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7월인가요? 맞아요, 한여름이었으니까. 네, 그랬군요. 이제 연락은 제가 모임 따로 할 때 맞아. 그렇게 해주셨고. 그랬죠. 꽤 오래됐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일이 되게 바쁘시다고. 네, 그냥 일하느라. 그럼 일 말고 어떤 여가 시간에 뭘 하시면서 보내셨나요? 채식 모임은 이제 지난달까지 이렇게 띄엄띄엄 했고, 그거 네. 외에는 뭐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러 가던가, 네. 막 미국에서 대학교 동기들이 뭐 오거나 그러면은 모여서 진짜요? 만나고. 네, 한준님 보러 한국까지 온 거예요? 아니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족이랑 다 한국에 있으니까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면은 보고. 네, 해외에 나가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저랑 비슷한 경우예요. 좀 아쉽죠. 네. 그 얘기를 이따가 아마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한준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계속 모임에 나갔는데 네.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단체 모임 했을 때도 다 여자분들만 오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영어 회화 그거 2번 했을 때도 다 여자. 다 여자분이셨고, 남자분 딱 한 분 계셨는데 맞아요. 커플이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약간 끌려오신 듯한 느낌. 네.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하는 건지는 알고 오셨나요? 제가 막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나오신다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통 이런 팟캐스트 그런 거는 편하게 나가서 얘기하고 뭐 시간 보내는 뭐 그런 건데, 이제 대신 이런 녹화 장비나 녹음 장비가 있는 거 그거 차이?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한준님이랑 오늘은 뭐 채식 얘기 당연히 조금 할 거고, 네. 근데 그게 그렇죠. 주가 되는 건 아닐 거고요. 그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저랑 한준님이랑 되게 큰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네. 해외 생활. 네, 해외에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한준님의 지금 영어 강사로 왜 인상이 쭈뼛지나요?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표정을. 아무튼 근데 외국어 공부하는 거, 네. 그것도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저희 둘은 이제 외국어를 공부를 해봤고, 나름 그 외국어를 이제 뭐 한준님은 당연히 영어 강사시니까 모국어 수준으로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죠.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한 그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뭐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지 않을까. 네,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책, 한준님이 최근에 읽으셨다는 그 책을 저한테도 미리 알려주셔서, 저도 다는 못 읽었는데 다 읽긴 읽었는데 좀 띄엄띄엄 읽었어요. 네. 근데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네, 나쁘진 않았어요. 저도 그런 분류의 책은 잘 안 읽는데, 같이 대학교 나온 이제 동기인데 누나, 그 누나가 그 책을 올려가지고, 그 누나랑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강추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강추요? 네. 좀 색다르다고. 이 책이 한때 막 베스트셀러 오르고 그랬잖아요. 아마존. 그게 한 2년 전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좀 된 것 같은데 시간은 그때 딱 제목을 보고 제목이 되게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네, 저도 아주 한참 전에 처음에 본 적이 있는데 뭔 저런 책이 다 있지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저 책은 절대 안 사야지. 네, 저도 딱 그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될 줄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준님 자기소개는 그냥 진짜 아무 말이나 하시면 돼요. 네. 짧게. 저는 성한준이고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계속 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까지 그러니까 10학년 sophomore year. 네. sophomore는 이제 고2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고1이 아마 맞을 거예요. 고1이요? 네, 10th grade. 그렇군요. 네, 맞네요. 맞아요. 네. 이게 근데 미국이 이제 한 학기 앞서 있어서 그 첫 학기를 끝내고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딱 한국 고1이 시작할 때 딱 맞춰서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지 12년 된 것 같아요. 2006년에 왔으니까 12년 그렇군요. 넘었고 근데 여전히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아까 외국어 공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영어가 외국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외국어인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지내왔고 이렇게 공부는 이제 국제학부에서 한양대 국제학부 다녔고 전공에 맞게 거기는 다 영어로 다 수업을 해서 되게 수월하게 계속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예전부터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제 사범대는 못 가고 왜냐면 한국말이 그때는 안 됐으니까 대학 입시할 때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외대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국제학부를 알게 돼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사교육이 발달돼 있으니까 사범대를 굳이 안 가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직업은 적성에 좀 맞으신가요? 네, 예전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같이 있었을 때도 영어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일을 하시니까 일이랑 학교 다니는 거랑 이제 언어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언어가 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이런 건 뭐야 막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제가 그냥 대충 설명해도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뭐 가족이라서 신빙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같이 이제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해주면은 이렇게 좀 더 쉽게 알아들 수 있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어서 진짜 그런가 해서 여기저기서 한준님의 재능을 인정을 해줬군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해주고 이렇게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다시 익히고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성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계신 거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기 소개는 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한준님의 채식 얘기를 살짝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언제 어디서 왜 채식이란 채식이란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채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것보다는 시기를 말하는 게 2013년 그게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 초에 그러니까 2012년 12월에서 넘어올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휴학 신청을 하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그 같은 과였거든요. 근데 외국인이고 이제 불가리아 사람이고 근데 되게 친한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수업을 하나 같이 청강하자고 저희 과에서 열리는 수업인데 그게 Global Ethics 그러니까 윤리에 대한 수업인데 뭐 심심하고 할 거 없으니까 어차피 뭐 알바 이런 것도 못 하고 군대 이제 이때 해야 하니까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냥 들어보지 뭐 하고 이제 들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나 저희가 생각해보지도 못할 만한 막 이런 거 막 분석하고 그런 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뭐 인종차별, 뭐 평등 이런 이야기도 다 나오고 일상생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건강이랑 먹는 거, 식생활.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연관되어가지고 채식 이게 환경 문제랑 건강 문제랑 그리고 사회 평등 이런 문제랑 다 직결돼 있다는 식으로 채식이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로 Earthlings랑 Forks Over Knives 다큐멘터리를 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게 됐는데 그 Earthlings 특히 보고 되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바로 보자마자 바로 그 다음 끼로부터 이제 안 먹어야겠다 해서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대학교 1학년 때도 기초 필수로 네. 그 비판적인 사고라는 수업에서 이런 내용은 이미 접해본 적도 있었고 또 대학교 2학년 때도 그 철학 수업을 꼭 들어야 돼서 네. 같은 내용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쯤 돼서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그 2012년에 친동생이 이제 고양이를 갑자기 데려왔어요, 집에. 예, 막 어떤 반려묘. 네, 미국인 분들이 이렇게 한 가족이 보호소에서 데려다가 키우던 고양이인데 갑자기 미국으로 갈 일이 생겼는데 그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얘가 다시 보호소로 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동생이 대신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아마 기말고사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왜 데려오냐, 막 네가 다 이렇게 케어할 거냐, 네가 다 돌봐줄 거냐, 그거 내가 할 게 뻔한데 왜 데려오냐, 막 제가 엄청 반대를 되게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데려온 뒤로 정말 그렇게 어떤 존재를 좋아하게 될 수 있을지는 정말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엄청 친하고 그냥 강아지가 따로 없어요. 엄청 친해지게 되고. 근데 지금도 같이 지내세요? 네, 아직 같이 있고 지금은 3마리로 늘었어요. 아 진짜요? 어머니가 또 2마리 이제 데려오시게 돼가지고 3마리랑 같이 지내는데, 이제 그 친구랑 그 고양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는 뭔가 동물이랑 사람들이랑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얼핏 비슷하구나, 나랑 큰 다른 게 없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 다큐멘터리랑 그 수업을 접하니까는 이게 더 깊이 이제 와닿고 뭔가 공감이 실제로 가더라고요. 그 동물들한테 막 못된 짓을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막연히 뭐 다들 뭐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는데 저는 그게 집에 실제로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왜냐면 사실은 뭐 소, 돼지, 닭 그리고 뭐 양, 뭐 거위들 저희가 다 사용하는 동물들이랑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 고양이 사실상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을 때 내용을 진짜 다 받아 이렇게 더 직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의 내용이 뭔지, 그 요지가 뭔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 덕분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네요. 네, 타이밍이 진짜 비건으로 만들려는 약간 우주의 계시? 아마 그 1년 전이었나 뭐 2년 전이었으면은 제가 그런 내용을 보고서도 뭐 그건 뭐 남의 얘기지 뭐 이러면서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게 워낙 환경이랑 인권이랑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이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막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누구셨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강성이 아닌가 막 이런 말씀 저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사람마다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어떨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먹혔을 텐데 이제 어떤 조건이 이렇게 맞다 보니까는 한순간에 그냥 다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각각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에 맞는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듣고서 저거 일리가 있네 하고서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또 이게 사람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삶에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들어맞아야지 네, 이제 그런 도화선 같은 어떤 에피소드가 딱 있으면은 이제 그때 생각이 딱 바뀌고. 네, 근데 아무리 막 외적인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나 삶에서 뭐 다른 조건들이 안 맞춰주면은 네, 그게 안 되죠. 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꼭 채식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일이 됐던 뭐가 됐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수업을 들었던 그 학생들 중에 네, 한주님처럼 그걸 계기로 채식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나요? 그 저랑 청강하자고 했던 친구, 친구랑? 그 진짜요? 이제 누나인데 네. 그 불가리아 누나도 한다고 했고, 네. 그리고 누나의 지금 남편 예전부터 사귀었는데 지금은 결혼한 사이고, 근데 그 형도 같이 채식 이렇게 하게 되고, 예, 비건은 아니어도 이제 베지테리언은 꾸준히 지켜 나오고, 그리고 그 반에서 20명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냥 대부분은 채식을 시도해보겠다고 바로 예, 그 다큐멘터리 2가지인가 3가지 보고. 예. 사실 어슬링이랑 Forks Over Knives 보면은 뭐 완전히 비건이 되는 건 모르겠는데 네. 시도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정도로의 임팩트는 있죠. 네, 확실히 네. 이거는 막 그냥 견해나 막 가벼운 그냥 생각, 뭐 이야기가 아니고 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저도 어슬링 처음 봤을 때가 언제인지 자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다 보고 그냥 한참 그냥 컴퓨터를 그냥 쳐다봤던 맞아요. 약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와 내가 진짜 빨간 약을 드디어 먹었구나. 빨간 네, 맞아요. The Red Pill. 들었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걸 본 뒤로 그 수업을 이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네. 정식으로 이제 들었거든요. 그때는 청강한 거고 이제는 성적을 받기 위해 다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틀링스를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딱 네. 2번만 그렇게 보고 네. 절대로 다시는 안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서. 네. 진짜 맞죠. 그게 약간 시각적으로 되게 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뭐 고기가 내 지금 그릇 앞에 있으면은 뭔가가 죽었으니까 여기에 있겠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거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동물들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여서 이렇게 이 그릇 위에 올라오게 된 건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니까는 그렇게 이렇게 you can't just brush it off. 그냥 무시할 수가 없죠. 이미 이렇게 딱 대놓고 보여준 거고 그게 뭐 과장을 한 것도 아니고 꾸며서 그렇게 뭐 CG로 막 더 잔인하게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라서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이걸 묘사를 하는 게 과연 팟캐스트에 도움이 될까? 근데 그 양 가죽 벗기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은 장면. 네,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네. 그럼 한주님은 그 수업을 청강을 하시고 네. 바로 군대를 가신 거예요? 네, 군대를. 그 타이밍은 근데 진짜 좀. 근데 그게 아마 바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그래요? 겨울에 그렇게 듣고 네. 한 제가 11월 말에 갔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채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군대에서 내가 군대 끝나고 저 수업을 청강했어야 되는데 편하게 편하려고 했으면. 네, 맞아요. 당연히 왜냐면 군대에 가면은 사실상 자유라는 게 없고 선택권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없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죽기 싫으면 진짜 먹어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 겨울에 입대를 했으니까 막 여름 같으면은 조금 대충 먹고 버텨보려고 했을 텐데 너무 춥고 막 진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진짜 몰랐으면은 이런 죄책감 막 이런 거 안 느끼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또 반면으로는 진짜 그때 안 배웠으면은 또 타이밍이 안 맞거나 그쵸.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친구가 청강하자고 제일 친한 친구가 청강하자고 해서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해서 들어본 거지. 제가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친구는 이제 다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만약 안 들었겠네요. 그러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 수업을 들은 뒤로. 그래서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어텀이거든요. 어텀이랑 무슨 뜻이에요? 얼음, 그 가을. 괜찮다. 근데 그냥 어텀이라고 해요. 어텀이. 걔랑 이제 그 제일 친한 불가리아 누나 그 친구들 정말 감사하죠 매일. 왜냐면 약간 그 뒤로는 이제 다시 태어난 느낌.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관심 없이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주는 대로 뭐 하고 그냥 뭐 주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 두 분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사니까는 뭐 별거 아니라도 그냥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직 군대 얘기는 사실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예. 군대 저는 이제 공익을 갔다 와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는 채식을 하지도 않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한준님은 그러면은 군대에서는 어떠셨어요? 먹는 거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전에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명이 군대에서는 거의 페이스북밖에 못 하거든요. 그 싸지방에 가가지고 막 페이스북 그거 하는데 어쩌다가 채식을 하는 또 다른 분을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공군이셨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저희 비슷한 시기에 군대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 조금 하다가 그분이 뭐 어떤 대학교에서 그 군대랑 채식 이런 거에 관한 뭐 취재하시는 방송학과셨나? 뭐 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했던 말이랑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군대는 계급 사회다 보니까는 진짜 선택권이 없고 그냥 안 먹으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거의 매번 이렇게 밤새고 되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어가지고 진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다 먹고 이제 상병쯤 돼서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가 조금씩 생긴 뒤로는 짬. 전문 용어로 짬. 이제 휴가를 나가가지고 뭐 비건 막 간편 제품, 뭐 간식 같은 거 택배로 붙여서 이렇게 먹고 많이 갖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훈련소에서도 그랬고 진짜 막 인권 침해를 당하는 그런 느낌. 오늘 안 그래도 갇혀 있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막 내 가치관, 막 내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하는 거고 그거를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런 건 사실상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다 먹으면서도 최대한이 아니고 그냥 안 남기고 다 먹고 그냥 뭐 최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죠. 괜히 죽은 게 되잖아요. 그냥 먹다가 맛없네 하고 버리고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이제 생존과 죽음의 갈래에 섰을 때는 먹는 게 답이죠.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시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채식 라이프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 눈에 불을 켜고 했죠. 못했던 거. 어떻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막 음식뿐만이 아니고 생필품이랑 막 옷이랑 다 싸그리 다. 정말요? 예전에 샀던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거 쓰고 뭐 가죽 신발이나 뭐 그런 것도 벨트도 이제 다 달아 나올 때까지 쓰고 근데 이제 새로 제 돈으로 사는 거 뭐 그런 거는 절대로 뭐 동물 실험한 거, 뭐 동물 착취한 거 뭐 그런 제품은 절대로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 거를 후원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군대 안에서 계속 들어가지고 군대에 있으면서 계속 계획을 짠 거죠. 그렇군요. 일을 갈았군요 군대에서. 네네네. 이거 못하겠어. 이러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나 이게 한준님이 개인의 영역 밖에서 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약간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을 가려고 준비를 하기는 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조직 생활 막 이런 거랑
그게 군대랑 너무 같은 거예요. 나 혼자 막 나는 이게 싫어 못하겠어 내 가치관에 안 맞아 백날 일해봤자 그냥 뭐 해고당하거나 뭐 왕따당하거나 뭐 이럴 게 뻔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꺼이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버텨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래서 일은 최대한 뭐 프리랜스 뭐 이런 식으로 좀 체계가 좀 더 자유로운 그러면은 이제 제 시간을 써서 제가 알아서 해먹고 사 먹고 뭐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일자리를 찾을 때 고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군대에서 하도 그렇게 당해보니까는 네, 기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 다닐 때 도시락은 항상 싸가지고 다니고 뭐 간식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싸오시거나. 한주님 영향을 받아서요? 아니요. 그냥 그 원래 일자리 자체가 그래서 이거 진짜 좋네 막 이러고 그런 거는 그래서 일 같은 면에서는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채식을 하시거든요. 진짜요? 네, 베지테리언이셔가지고 저희 회식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고깃집을 갔거든요. 근데 저희 둘은 막 진짜 나물만 주섬주섬 먹고 저는 술만 왕창 마시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진짜 그런 줄 몰랐다고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서 막 뷔페 같은 데로 이제 가고. 그 원장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가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나요? 원장님도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던 분이라서 사고가 좀 다르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불만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주시고 되게 좋은 일자리예요. 그러네요. 문화 자체가 미국식 문화여가지고 개방적이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얘기할 수 있고. 비록 지금은 일이 너무 많지만. 근데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성에 잘 맞아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식을 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막 고기를 먹어야 기운이 나지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피곤한 거야 막 그러는데 저는 군대에서 진짜 비슷하게 막 엄청 정신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근데 채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군대 가서 오히려 고기를 먹고 그랬는데 살 막 더 빠지고. 진짜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하도 일이 힘드니까 막 다 기절하고 막 기절을 한다고? 실제로 기절했어요? 밤을 이제 규칙적으로 새면 상관이 없는데 들쑥날쑥 새고 막 24시간 일했다가 뭐 반나절 쉬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기절하는 게 뭐 그냥 누구 또 쓰러졌대 이러면은 그렇구나 막 이러고. 진짜요? 일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채식을 할 수 있었으면은 이게 더 수월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계속. 그래서 상병되고 그렇게 간식 제가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뒤로는 되게 수월했어요. 생각보다. 지금도 일이 힘들어도. 되게 재밌네요. 한주님은 그러니까 채식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 약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약간 고기를 먹었을 때에 대한 기억이 잘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때 되게 어려운 어떤 힘든 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거나 장시간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이랑 딱 비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땠지 약간 이런 생각을 몇 번 하는데 저는 더한 것도 있어가지고. 진짜요? 막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괜찮았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 많이 놀고 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식이나 뭐 치킨, 피자, 햄버거 막 거의 이런 식으로 계속 먹고 생활을 했더니 대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는 막 지루성 피부염 그게 피부과에 갔더니 뭐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막 얼굴에 지금도 조금씩 나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다 도배되고 막 두피까지 두피 안까지 막 되게 심하게 막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만성 피로까지 와가지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다들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업이 끝나면은 집에 가서 한 2-3시간 낮잠을 자고 일어나야 이제 다른 거를 할 수 있고 거의 그 정도로 건강이 바닥을 쳐가지고 그때 그거를 아마 알았으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뭐 그래도 간식을 챙겨 먹고 뭐 알아서 이렇게 음식으로 도움을 받다 보니까는
피로 회복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게 뭐 알아눕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사실. 채식을 만난 게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됐네요 현주님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뭐 거의 뭐 불편 사항이 없고 뭐 너무 완벽하고. 완벽은 아니라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는 좀 어때요? 왜 웃음을?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왔을 때 고1을 이제 남자 고등학교에 갔거든요. 남고? 네. 그래서 문화적인 충격이 엄청 크고 막 안 그래도 다른 나라에 온 느낌이었고 약간 말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행히도 정말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근데 그 중에 2명은 아직까지도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그 중 1명이 정육점을 하는 집이에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깃집도 하고 그래서 제가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얘 미쳤나? 막 이러고 정말 근데 저희 그 셋은 이렇게 다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고 막 그냥 뭐를 숨기거나 막 이런 게 없고 뭐 최대한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를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제가 채식 음식점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자주 저를 보게 되면은 저희 셋은 이렇게 채식 옵션이라도 있는 데로 가고 뭐 채식 음식점 플랜트 막 쿠겐부 막 이런 데도 다 같이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친구가 플랜트 같은 데 막 그냥 가가지고 음식 포장해서 막 사 먹고 자기 혼자서 있을 때요? 가족한테도 막 이렇게 사주고 뭐 정육점은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 다른 친한 친구 한 명도 되게 너그럽다고 해야 되죠.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친구들도 그 제일 친했던 불가리아 누나랑 그 누나 남편분도 다 같이 채식하는 거고. 그럼 한주님 친구분들 중에는 막 이렇게 되게 강성으로 채식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없네요? 네, 왜냐면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만약 저한테 했다고 하면은 저도 받아치는 성격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제가 이제 왜 하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 알아들어요. 이렇게 부가 설명 없이.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건 또 별개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너그럽고 오히려 가족보다 더 이렇게 이해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족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친구들은 가끔씩 보는 거고. 근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해서 바로 알아들을 정도면은 한주님이 되게 설명을 잘했다는 건데 왜냐면은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튼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만나주고 그러니까 친구들 막 속으로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막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 막 계속 연락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친한 사람들 몇 명만 이렇게 계속 자주 보고 연락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거나 가치관이 비슷하다 싶은 친구들을 곁에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충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정육점을 친구가 정육점을 하는 건 아니고 친구 가족이 정육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친구가 가서 일도 하고 정육점은 안 하고 고깃집. 고깃집 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는. 그러면 그 친구랑 이제 그 친구가 조금 궁금한데 특별히 그 친구랑 채식에 대해서 좀 깊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제가 제 이유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는 있는데 이렇게 딱히 이렇게 막 수용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일단 약간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쟤는 원래 다르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다들 있어가지고 제가 뭐를 한다고 해서 그게 만약 이상해도 그냥 쟤는 원래 저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채식 비건 음식점 이런 데 데려가면은 가는 이유가 막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냥 맛있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소화가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건 있구나, 저랑 진짜. 밥을 같이 먹고 이제 네. 집에 돌아가거나 그러면은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속이 안 좋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네. 예, 그래서 가끔씩 혼자서도 간대요. 그렇군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한때 다녔는데 지금은 네. 안 다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막 연락해서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저 혼자 채식을 해요 아, 거기서는. 근데 그 사람들도 전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사회에서 되게 랜덤으로 만난 그룹 사람들인데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되게 배려를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뭐 가면은 너 먹을 거 있어 항상 물어주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약간 뭐 요즘에 피곤하다, 뭐 요즘에 또 여드름이 난다, 뭐 요즘 막 소화가 잘 안 된다, 아마 막 어제 먹은 빵 때문이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거기 너무 끼어들어서 채식해봐 한번, 그러면은 그 전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진짜 한마디 딱 던지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선은 내가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또 들어가서 그냥 그 말을 안 하고, 어쨌든 그런 고민을 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가끔 이제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고민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저도 그거 진짜 100%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저보고 만약 제가 채식을 안 했는데 뭐 이런 게 채식 뭐 이런 거에 좋아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주입하려고 맞아. 그런 느낌이 들면은 저는 안 듣거든요. 네.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네. 예, 기억에 남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지금은 물어보면 답한다가 네, 저도 제 네, 철칙이에요.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주님의 채식, 다이나믹한 채식 히스토리는 잘 들었고요. 재밌네요. 지금까지 한주님이 6번째 게스트예요. 아,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흥미로운 채식 네, 스토리였던 채식이라고 거. 하면 다 뻔하. 네, 뭐책 읽고 뭐 그런 건데. 네. 아마 그 정육점한 친구를 둔 게 아마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신기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한주님이랑 저랑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한국인 정서도 아니고 네. 완벽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미국인? 외국인? 네. 외국인 하는 것도 좀 웃긴데 어쨌든 비한국인 정서도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물론 이제 거기서 오는 장단이 있고, 그럼 이제 한주님이 외국에서 그럼 총 한 7년 사신 거예요? 7, 8년? 네, 7년 넘게. 7년 사셨구나. 7년이면은 그리고 성장기 때 또 7년이니까 네. 그 한주님이라는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때 7년은 다른 7년이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주님이 지금 한국 문화와 한주님이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온 그 문화권이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지금 한국 문화 중에 한주님 마음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 하나씩을 골라야 한다면, 이거는 진짜 한국 문화 중에 이거는 진짜 좀 적폐다, 이거는 오히려 좀 짐이 되는 것 같다. 뭐 개인 의견이니까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네. 한주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아유, 저는 이런 거는 아무런 꺼림 네. 없이 네. 얘기를 해서. 근데 또 반대로 이거는 한국 문화 중에 내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거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단점부터 바로 생각이 나네. 그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는 네. 컬처 쇼크 컬처 쇼크. 그런 게 문화 당연히 있었는데 네.
뭐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되게 사소한 게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길 가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막 소리 안 하는 거? 뭐 아 미안해요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가고 막 비켜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앞에 서 있고 뒤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비켜줄 텐데 그냥 막 밀고 가고 이런 게 되게 뭔지 알죠. 근데 그런 이렇게 사소한 거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너무 계급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계급이나 뭐 이게 그 사회적인 위치 뭐 이런 거를 너무 고려를 해가지고 타당한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뭐를 알아? 너는 어린데 아니면은 네가 뭐를 알아? 뭐 성차별 이런 차원에선 여자밖에 안 되는데 뭐 여자가 뭐를 알겠어? 이런 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이게 행동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거에 특히 조직 생활 이런 거 할 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고 방식이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하는 말이나 아이디어랑 그 사람 자체랑은 이렇게 꼭 연결이 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연쇄 살인범이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밖에 비가 와 이런다고 얘기를 해서 그 밖에 비가 와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밖에 비 오는 거는 맞는 거고 별개인데 너무 이제 뭐 계급 나이 막 사회적 위치 뭐 아니면은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타당하거나 이렇게 되게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리거나 무시된다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 한준이 느끼시기에 그 문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덜 심각하다고 느끼시나요? 미국에서도 그게 조직 생활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래도 그거는 그가 권력에 대한 그런 의식인 것 같은데 있기는 있지만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일상생활에도 스며들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교육만 봐도 선생님이 다 얘기하고 이제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이렇게 손을 먼저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학생이 선생님을 이제 방해한다. 약간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가르쳐 줄 때 최대한 이렇게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래도 된다. 이게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최대한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진짜 한주님 직업이 지금 강사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 학생 그 구도에서도 바로 그런 문화가 녹아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뭐 인터넷에 그냥 글 올리는 거 그런 거는 피드백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이나 뭐 좀 윗사람이던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맞으면은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틀리면은 그렇게 하면 위험해 이렇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좀 경우의 수가 주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이게 그 말컴 글래드웰의 어떤 책이었지? 태핑 포인트였나 아웃라이어스였나 둘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국 이제 항공사들이 사고율이 세계 1위였대요. 네. 그게 20년 전 얘긴가? 네. 근데 그거를 알아보니까는 한국 언어 자체가 파일럿이 있고 코-파일럿이 있는데 그 이렇게 보조로 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계급이 그 낮은 거고 당연히 조종사가 이제 주 조종사가 계급이 제일 높은 거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말을 못 한대요. 말을 하면은 네가 뭘 한다고 막 그러고 무시를 하고 막 혼나고 막 뭐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했대요. 그래서 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뭐 추락하고 막 폭발하고 막 그런 일이 생각보다 진짜 생사가 걸려 있네요. 네, 정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게 잘 왜냐면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고 봐야 살아야 문화도 있는 거니까.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를 지켜야 돼 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뭔지 사람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뭐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뭐 법 같은 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개개인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최대한 자유롭게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저도 재밌네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여기에 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일단 첫째는 유교 문화가 네. 있을 거고, 각자가 이제 사회에서의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약간 그런 유교 문화가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나라 또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덮친 격으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게 정도가 심하게 좀 사회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다른 유교 문화권 나라 어디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대만 예를 들자면 네. 대만도 사실 유교 문화라면 유교 문화인데 거기는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거기서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훨씬 이런 위계나 네, 맞아요. 이런 계급을 의식하는 게 훨씬 좀 덜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거기서 제가 네, 일을 제가 해봤구나. 갔을 때도 딱 네. 그랬어요. 네. 왜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봤는데 호스텔에서 그럴 때도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근데 아무래도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올해부터 아마 군대도 모병제로 바뀌었고 네. 대만이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되게 진보적이고 네. 앞서 있어요. 동성애 결혼도 합법해요. 여자 대통령도 있고.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채식도 잘하고 있고. 네. 잘하는 게 많군 대만. 그러게요. 그럼 우리나라 문화 중에 그래도 이거는 다른 데에선 내가 못 보던 거네. 꽤 이거는 좀 재밌다. 약간 괜찮다. 이런 게 혹시 없다면 통편집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아예 안 한 걸로. 분명히 그걸 문화라고 해야 되는 건지.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친구 사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친구 사이나 이런 거보다 뭔가 좀 그걸 정이라고 하는구나. 정. 저 정말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아까 대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오히려 제가 외국인인 것도 뻔하고 막 이런데 네. 거기에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일부러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있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한국에도 정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남한테 치명적인 피해, 막 폭행이나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폭력적인 사고나 뭐 이런 게 왜냐면은 미국만 해도 뭐 밤에 뭐 술 마시러 가거나 뭐 이러면은 뭐 사람들 싸우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빈도가 높은 것 같은데. 미국 근데 이게 없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뭔가 더 친밀감을 이렇게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만들면은 그게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 정인 것 같아요. 저도 정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이라는 걸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인간관계를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보이지 않는 약간 접착제 같은. 네,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위아래가 이렇게 막 정해져 있는데도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 냄새가 나게 하죠, 정이라는 게. 저도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와서 이건 되게 한주님이 드신 그런 예보다는 조금 덜 심오한데 우리나라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일 가장 먼저 하는 게 전문용어로 족부 정리를 하잖아요. 몇 살 누구, 몇 살 누구, 몇 살 누구, 몇 살 누구. 그게 처음엔 너무 이걸 왜 하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약간 부자연스럽다. 이걸 내 나이를 왜 궁금해하지? 살짝 겹치는 것 같아요. 내 나이를 알아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더 이해할 수 있나? 네. 더 나라는 사람을 더 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인데 네. 그거를 너무 알고 싶어하는 게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뭐 지금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뭐 전 아직도 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함으로써 이제 뭐 그 위계가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존댓말 반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네.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랑 더 쉽게 약간 친밀감을 형성하는데도 분명히 장애물이 되고 왜냐면 과연 내 속마음을 100% 터놓고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저를 대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설령 제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허물 없이 저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이랑 어울리려고 해도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지속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존댓말 반말이 너무 좀 장애물인 것 같아요. 친구를 만드는데. 네, 저도 그거 네. 매번 느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아이디어를 말할 때도 그런 거고 네. 막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더 친해지고 싶은데 맞아요. 나이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맞아요. 막 친해지기도 사실상 그렇잖아요. 한국은 뭐 동갑끼리 뭐 아니면은 뭐 대학교 동기 비슷한 나이 막 이런 무리로 다니지 막 연령대가 다양한 무리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죠. 예, 네. 반면에 이제 뭐 외국인 분들이 채식 모임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정말 연령대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외국 나가서 나이를 그러니까 너 몇 살이야라는 질문을 제가 한 번 뭐 받아야 받겠지만 진짜 거의 손에 네. 꼽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정말 나이 얘기가 나오는 걸 술집에 가서 술집에 그 신분증 보여달라고 맞아.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려고. 예. 동양인들은 특히 맞아. 예, 가면은 그러네요. 미성년자인가 이러고. 그거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는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나이 존댓말 반말 네. 이게 위아래. 네. 한지님 혹시 그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외국에서 오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말을 지금도 약간 어눌하긴 한데 처음엔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 군대 가기 전에. 왜냐면 한국말을 사실상 학교 다녀도 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학생들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가도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듣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약간 수동적인 교육이다 보니까는 한국말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집에는 친동생이 있으니까는 저희는 뭐 옛날부터 영어로 했고 그리고 저도 책 읽거나 이러면 다 영어로 보고 그렇다 보니까는 동생이랑 영어로 하세요? 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서로 한국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상해요? 약간 일부러 막 한국에서 태어난 뭐 남매나 형제들이 서로한테 일부러 막 영어 하려는 그런 약간 그 오글거림. 약간, 진짜? 네, 정말 정말 어색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국말이 정말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외국인이세요? 질문. 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서 쭉 고등학교 처음 왔을 때부터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 능력, 구사 능력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 학군단을 이제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러 처음 군사 훈련을 갔는데 방학에. 학군단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학군단은 이제 일반 병사로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장교로 이제 대학교 생활에 3, 4학년 때 군사 훈련이나 이런 군 제식 이런 걸 다 배우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한 뒤로는 이제 장교로 임관해서 장교로 군 생활을 마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국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거 보고
같이 하려고 해서 했는데 거기 가자마자 이렇게 막 거기는 다 한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국어를 쓰던 뭐를 하던 말을 하던 군사 훈련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 입을 열자마자 막 북한 사람이냐? 막 이러고 말투가 좀 이상하니까. 거저.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거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이제 조금씩 다르니까 뭐냐면은 과 내에서도 뭐 선배 후배 막 이런 거 되게 지키려고 하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무시. 네. 따로 그렇군요. 네, 따로 놀아서 아 이렇게 한마디가 결국 내 얘기 같지? 공감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이를 무시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무시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확한 게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으신데,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필터가 아예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문화권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나이라는 필터가 딱 먼저 떠올라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필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주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네. 그 나이라는 필터가 뭐 있을 때도 있고 가끔은 빼놓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시 의식적으로 내가 나는 내 신념을 지킬 거야 그런 무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내가 몰라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그냥 그 의식이 부재한 거죠. 아예 필터의 유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쓴소리를 들은 적도 당연히 있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너 외국에서 왔다고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좀 뭐 재는 거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네. 그런 가끔은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고. 저는 대부분 알면서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면서 할 때도 있긴 있어요. 너무 싫어서 네. 그런 걸로 이제 마찰이 좀 있고 이렇게 저랑은 딱히 없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보통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놀거나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싫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싫어하시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국어 공부하는 것만 살짝 얘기를 하고 책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외국어 사실 뭐 외국어를 공부했다고도 얘기하기가 애매하죠. 저랑 산주님은 너무 어릴 때 같고 그냥 풀어 놓으니까 1년 지나고 보니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 케이스잖아요. 저도 자세한 과정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제 나이를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랑 막 이런 거 다 지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네. 오히려 한국어를 외국어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외국어로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한국어를 공부할 때 오히려 이 방법은 좀 더 효과적이고 이 방법은 전혀 이렇게 뭐 나한테 도움이 된 게 없네.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있어요. 네.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오히려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말, 중국말이 약간 외국어를 공부한 경험이라면 그 두 가지일 것 같긴 한데, 그럼 한주님은 한국말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잘하시네요.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언어라는 거를 막 사람들이 과학이나 수학처럼 막 단어장, 막 암기, 그리고 막 심지어 문장 같은 거나 이제 표현 같은 것도 공식화 해가지고 막 주, 부정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백날 해도 안 느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이제 막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니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은 못해도 한 7, 8년 그렇게 영어를 꾸준히 해온 건데도 말을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대부분이죠. 네. 근데 반면으로 이제 막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유럽 이런 데는 막 초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못 가르치게 한대요. 뭐 학교에서. 네.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서 이렇게 1, 2년, 3년 막 이렇게
배우는데 말 거의 다 잘 하거든요. 거의 정말 잘하던데요. 네. 저도 국제학부 있었을 때 교환학생들이 유럽이랑 미국, 남미 막 전 세계에서 다 오는데 그 친구들이 다 영어를 하고 본인의 모국어도 하고 이렇게 막 언어를 3-4개 막 이 정도 다 하더라고요, 기본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는 이 언어를 접근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과목으로 생각하고 수학이나 과학이랑 영어, 국영수 막 다름없이 이렇게 차근차근 책을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는데 그 분들이 언어를 접해온 방식을 보니까는 뭔가 그거는 좀 더 문화적 막 예술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뭐 TV 프로를 보던가 뭐 같이 뭐 연극을 하던가 뭐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언어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책은 뭐 그냥 단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뇌 자극이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국어 배울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욕. 왜냐면 그거는 막 욕 같은 거 막 안 좋은 말 막 이런 거는 이렇게 딱 들으면은 약간 충격적이고 막 그런 뭐 뇌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새겨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엄청 고생하면서 혼나면서 막 그 덕에 얻어온 게 한국말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 덕에. 뭐 한 가지는 건졌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한준님이 지금 영어 강사로 일하고 계신데 이제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해도 벌써 몇 년째 하는데 안 는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문가로서 그 사람들한테 팁을 하나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학원에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실 때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막 아이가 안 느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도 이렇게 뭐 그 학원에 가서 강의 듣고 뭐 토익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안 는다고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접할 때 막 단어장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막 연습 시험 막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막 근데 그렇게 접하기보다는 이게 팁인 것 같아요.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영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어에서. 그래서 자기 관심 분야 뭐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컴퓨터나 뭐 옷이면 옷,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그런 자료를 최대한 영어로 뭐 잡지가 됐던 책이 됐던 유튜브 영상이 됐던 넷플릭스 관련 뭐 미드가 됐던 영화가 됐던 그런 거를 영상 자료는 영영 자막을 켜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봐도 되고 잡지는 그림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몇몇 단어 이렇게 대충 이걸 다 100% 소화해야 돼. 소화해야 돼. 이거를 이 페이지 다 알아야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본인이 즐거워하는 분야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반자동으로 이게 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즐겁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가 없으면은 오래 지속을 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죠. 결국 언어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외국어인 경우에는 결국에 오래 가지고 지속해 나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네. 네. 평생 사실 언어라는 게 평생 같이 짊어지고 가는 짐은 아니고 뭐라 숙제? 평생. 네, 그렇죠. 평생. 솔직히 모국어도 안 쓰면은 네. 까먹고 그리고 계속 모국어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네, 그렇죠. 계속 다듬을 수 있고 책을 읽으면서 외국어도 다를 바 없고 그냥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재미가 붙어야 되고 재미가 붙으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중국어 공부할 때 좀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봤고 저는 그러면은 기억에 남죠. 막 막장 장면의 대사 막 이런 거 맞아. 생생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거는
좀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결국 언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단어 게임이잖아요. 결국 단어의 조합을 얼마나 다양하게 너가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려면은 그 베이스가 일단 단어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단어를 알아야지 그 단어를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병행이 돼야지. 네, 그렇죠. 좋아하는 걸로 공부를 하면서도 단어를 외우는 거는 조금 노가다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네. 그냥 틀어놓으면 안 되고 뭐 그 공부하시고 싶은 언어에 맞춰서 뭐 중국어면은 중국어 영상을 보되 이제 중국어 자막을 항상 켜놔야 되는 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막을 다 안 읽어도 뇌에 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책을 읽던가 어떤 지문을 읽어도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뇌에 남아서 네.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던 얘기는 막 이렇게 그 너무 학술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공식처럼 수학처럼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흥미가 있는 거 위주로 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흥미가 생기면은 알아서 이렇게 맞아요. 단어장 같은 거 만들어서 맞아요. 정리하고 맞아요.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스페인어 공부할 때 이렇게 예전에는 스페인어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어디서 쓸 곳이 없잖아 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관심이 있었을 때 막 그 스페인어 드라마 막 이런 것도 보고 막 노래도 듣고 막 이러면서 재밌는 표현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알아서 단어장에 찾아서 제가 기록을 하고 싶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약간 기반을 탄탄하게 짓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백날 막 하루에 1000개씩 막 이렇게 외워도 그거는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기 마련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기반부터 탄탄히, 그래서 감정이랑 엮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랑. 예술의 영역이랑 언어랑 같은 것 같아요. 수학이랑 과학은 공식 이런 거 외우고 이런 이론을 해서 단계 가는 건데, 언어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어떻게 되던 기억에 남게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 한준님보다도 더 몇 년 지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갔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를 못했던 때가 기억이 나긴 나요. 네. 막 버버벅거리고. 네. 처음에는 그때 제가 공부를 할 도움이 됐던 게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프리즌 브레이크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프리즌 브레이크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네네. 거기서 이상한 막 은어들이 많잖아요. 막 프리즌 그 감옥 안에서만 쓰는 막 그런 단어들 막 외워가지고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쓰면은 애들이 막 이게 뭔 애들이 경악하죠. 막 이거 뭐지? 감옥에 갔다 왔나? 그래서 그때 약간 수감자 언어를 학교에서 좀 쓰고 다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재밌는 추억이네요. 네, 그게 워낙 재미 있었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5학년짜리 학생이 막 그런 말 하고 다니고 막 뭐라 그랬지? 아무튼 이상한 단어들을 참 많이. 네. 그 한준님 이제 책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싶은데요. 네. 그 한준님이 최근에 읽고 저한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소개해주신 책 이름이 이제 원제는 The Subtle Art of Not Giving a Fuck. 근데 저희 욕해도 돼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참고 계셨나요? 조금.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한국말 제목은 신경 끄기의 기술로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좀.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번역하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문화적으로 그거랑 동등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give a fuck, give a shit. 그게 신경 쓰는 거니까. 맞죠.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은 뭐 B+ 점수, 제 점수는 B+이고요. 네, 그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약간 훑어봤어요. 네. 처음 끝까지 다 읽긴 했는데 약간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싶을 때는 그냥 건너뛰고 약간 그렇게 봤거든요.
계속 반복이 많이 되긴 하죠. 그래서 자기 개발서라고 읽혔고 저한테는.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여느 자기 개발서와 조금 차이를 두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일반 자기 개발서가 좀 넌 잘 될 거야, 넌 특별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 책은 조금 더 쓴소리를 많이 한다. 아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막 약간 이러고 꿈을 꾸지 마, 뭐 이러고 그 행복을 쫓지 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좀 신선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제 재미를 유발했던 그 대목을 몇 가지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저자가.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 실패가 무엇인지 그런 이제 가치 판단을 늘 하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한테도 할 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내 기준에 남을 이제 맞춰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삶이야, 이 사람은 실패한 삶이야, 이런 판단을 늘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그냥 인위적으로 자기 멋대로 세운 기준들이고 네. 그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더 나아가서 그걸로 남을 판단하는 건 더 웃긴 일이고. 왜냐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가 너 맘대로 만든 기준인데 네. 그걸 가지고 왜 남을 판단해,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 성공한 삶이란 무엇이다, 약간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네, 저는 요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비교 이런 거에 되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네.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받아쓰기를 뭐 100점 받아오거나 뭐 그러면은 할머니, 이제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동생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뭐 받아쓰기를 뭐 점수를 100점을 못 받아오면은 막 네 형은 저러는데 너는 왜 이래 이러고, 또 반면으로 동생이 운동을 잘하고 제가 못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막 어렸을 때부터 당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이라는 기준을 막 사회에서 뭐 아니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공의 기준이야 하고 이렇게 내세워 놓는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 사람은 성공한 거고, 부응하지 못하면은 이제 실패한 거고, 그게 아예 그냥 다 비교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왔죠. 네. 막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닐 때는 잘 놀아야 되고, 뭐 이런 이렇게 뭔가 그 perfectionism? 완벽. 네, 모든가 다 잘 해야 되는 약간 네. 그런 압박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저희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막 엄치나 막 엄마 친구 아들 막 모든 걸 다 잘하고 뭐 뛰어나고 막, 근데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러셨겠지만.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제 그 유리수업도 듣고 막 채식도 하게 되고 막, 그래서 그 뒤로 이 책을 읽으니까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비교가 안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능력의 최대치, 뭐 항상 최대치를 하면은 이제 번아웃 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는 하냐 안 하느냐,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성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굳이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데 막 먹는다,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하면서 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다른 정보를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본인에 맞게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조금씩 자극 받아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더 해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좌절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뭐 누구는 이렇게 완벽하게 척척척척 막 해나가는데 나는 저게 안 되네 하면서 이렇게 슬퍼할 이유도 없고 뭐 쟤는 상황이 저렇고 뭐 부모님이 저렇게 해줬고 뭐 나랑 다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이제 조금 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채식할 때도 부담 없이 그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채식 얘기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부분은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는 채식을 안 하는 사람을 볼 때 약간 미운 감정이 좀 앞섰다고 해야 되나? 저도요. 그것도 약간 이 맥락에서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소위 말해서 뭐 성공 그 기준에 채식이 이제 들어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남한테 들이밀었던 거죠. 그 기준을. 근데 그게 되게 불공평한 게 예를 들어 지금 저는 그게 되게 불공평했다고 느끼는 게 그 사람은 채식을 안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안 살았고 첫째 맞아. 그 채식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약간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면 저 또한 성공한 삶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게 채식도 그냥 그게 나의 기준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능력이 닿는 데까지 내가 열심히 잘 실천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남한테 약간 들이미는 거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필요한 것 같고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살아온 삶이 너무 다르니까. 네. 뭐 심지어 저희도 뭐 몇 년 전까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런 정보가 똑같이 없었고, 그렇죠. 그 기준이 만약 저희다 적용이 됐으면은 진짜 별로인 사람들이네 막 이런 맞아. 결론밖에 저희 스스로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때 채식 안 하는 사람을 리어했던 그 기준을 1년 전에 저한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실패한 거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아까 번아웃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제 능력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 근데 거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면서. 네, 그 가치관 중에 요즘 계속 이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강이 없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아프셨거든요. 이제 한 3, 4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엄청 아프셔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아프셔가지고 그런 모습도 제가 많이 봐왔고,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막 아파오고 만성 피로 오고 막 지구성 피부염 생기고, 그러고 군대에 가서도 이렇게 고생해보고, 요즘 일하면서도 이렇게 수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관리 안 하면서 하면은 이거는 지속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일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성공의 기준점이 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맞아요. 그래서 채식이 좋은 게 이제 그 건강을 지키는 거에도 제가 공부한 바 그리고 경험한 바로는 그 건강을 지키는 가치관에 되게 엄청난 도움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건강을 지키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약간 그런 게 되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약간 전제로 깔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채식이 들어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채식을 이렇게 완벽하게 실천 못하는 게 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도 그래서 막 꼭 채식을 해야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그거의 일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노력을 하는 게. 그래서 저희 그 모임 했을 때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모임 했을 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어떤 분은 지방에 사시고 혼자 사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시다 보니까는 강의 들으러 가야 되는데 막 장 보고 와서 막 이렇게 채식 음식 막 다 만들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방에는 이제 채식 음식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하면은 전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뭐 이렇게 뭐 열등감 막 이런 거를 전혀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되게 좋으셨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 너무 다들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막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안 하면은 비교당하고 막 미움 사고 아니면 무시당하고 근데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저도 딱 그 정도의 이렇게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용도였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깊이가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깊이가 어쨌든 제가 다음 주제로 좀 다루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 이제 뭐 행복, 고통 약간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뭐 다른 데서 여러 번 본 이제 어떤 생각이긴 한데 이 책에서 한 번 더 보니까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삶에서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살면서 너가 지속하고 싶은 고통, 너가 계속 가져가고 싶은 고통, 그게 뭔지를 생각해라. 이제 영어로는 What pain do you want to sustain? 뭐 이런 문장이었는데 한준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거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막 그 같은 단원이었던 것 같은데 Don't set goals라는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막 목표를 추구하고 막 이러면은 결국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남는 게 뭐냐? 허무함?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를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올 때까지는 막 언제 오나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뜯으면 그냥 excitement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pain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그것도 약간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 목표보다는 과정을 즐기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거를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목표가 뭐 1억을 모으는 게 목표다. 이러면은 그 뭐 어떻게 하던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 1억을 모았을 때 내가 어떤 짓을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막 방향감을 잃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고 뭐 범죄를 저질러서 1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집중을 하면은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게 뭔가 아니면은 뭐 뭐냐면 그 책에서 계속 나오는 게 문제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맞아요.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그래서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뭔가 이렇게 돈을 왕창 벌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걱정 끝. 맞아요. 인생 핀다. 뭐 출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돼도 나중에 아파서 뭐 고생을 하던가 아니면 돈 재산 뭐 이런 거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경우를 저희 가족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딱히 거기에 비중을 다 두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 선택했을 때 지금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해도 힘들어도 그냥 견뎌내기보다는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과정을.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네. 일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된 거고 네네. 꼭 이 학원에서 이 학원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되던 간 그게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 일 자체가 네. 보람이 있고 내가 이걸 하면서 즐거운가 아닌가. 음. 왜냐면은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해도. 그럼 이왕 힘들 거 그냥 내가 재미있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말에는 조금 동의가 갔던 게 네. 결국 우리가 살면서 몇 년 안 살긴 했지만 살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극히 짧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시간은 너무 엄청 길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이고. 그러면 이제 목표만을 쫓다가 목표에 다달라서 엄청난 쾌락을 느끼는 뭐 그 순간만을 중요시하면은 그 나머지 과정을 못 즐기고 네. 그러면 약간 뭐 비율로 따지면은 뭐 99%는 못 즐기고 1%는 네. 즐기는 건가?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네.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종착지가에 머무르는 그 순간을 약간 연연하는 게 아닌 종착지는 뭐 그냥 종착지는 종착지대로 뭐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겠고 네. 그 거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게 진짜로 잘 사는 거 네. 약간 그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도 그거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문제가 안 생기고 고통이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닐 거다. 네. 오히려 계속 고통의 반복일 것이고 다만 너가 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그 전 문제보다 조금 더 고차원의 문제일 것이고 그냥 이런 조금 더 업데이트되는 문제들을 계속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을 너가 지속할 수 있다면은 너는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 수긍이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러고 이러고 막 예, 그래서 저도 대기업 들어갈 생각이 그거였죠. 연봉 보고 네. 이렇게 뭐 어차피 일하는 거니까 돈이나 많이 받고 일하자 약간 이랬는데 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하는 게 하루에 못해도 8시간은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 8시간을 그렇게 막 보람 없이 보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살면서 3분의 1은 일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네. 그 이 책에서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가 하나 있잖아요. 네. 마지막 챕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죽음에 좀 평소에도 관심이 좀 많아요. 아 정말요? 네. 되게 심오하시네. 심오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명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저번에. 네. 명상 관련된 책을 읽으면은 죽음이란 주제가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주님은 그러면 평소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할머니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죽음에 대해서 막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네네. 걔는 수명이 훨씬 더 짧잖아요. 막 저희는 뭐 이제 요즘에는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데 네. 고양이들은 정말 오래 살아봤자 막 20년? 한 5분의 1? 그것도 안 되는 수명이다 보니까는 이제 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은 생각하기 싫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네. 왜냐면 무섭고 싫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이제 언젠가는 사라지니까 있을 때 잘해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죽는다는 게 뭔가가 끝난다는 그런 약간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끝이 있으니까는 뭐 지금이라도 집중해서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이렇게
최대한 뭐 안 아프게 이렇게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고양이들이 이제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셨군요. 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말로 이렇게 뭐 정보나 이런 걸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뭐 약간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고 막 약간 그리고 막 괜히 뭐 허세를 부리던가 막 이런 것도 이런 요소가 막 녹여져 있잖아요. 네. 근데 동물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 좋으면은 이렇게 좋은 거고. 근데 동물도 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3마리를 키우는데 다 예, 하나는 되게 이렇게 사람들 감정에 되게 민감해요.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뭐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핥아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다 이게 예, 성격이 다 다른 너무 신기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은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로 뱉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냥 감정으로 네네네. 이렇게 느끼면서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걔네들도 이제 끝이 있으니까 있을 때 잘 해주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죽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무서워할 게 예전에는 되게 무섭고 막 싫고 막 피하고 싶었는데 네. 뭐 죽으니까 있을 때 제대로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반면으로 이제 죽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질문 같이 보내주셨잖아요. 미리 어떤 질문 이렇게 이런 거 어떤 거 보내주셔가지고 네네. 한번 봤는데 그 행운 살아 있어서 행운을 받은 거 삶의 행운이다. 네네네. 네. 그거랑 약간 연관이 돼 있어요. 답이. 저는 근데 안 죽는 게 조금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약간 연관돼 있잖아요. 삶은 연속되는 문제가 계속 연속되는 막 고통 뭐 이런 건데 안 죽으면은 그거라기보다는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뭐 이유야 제각각이겠지만 크게는 그냥 이런 삶의 인생이라는 파티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네. 파티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넌 이제 나가야 돼. 네, 약간 혼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진짜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안 죽는 거는 너는 영원히 이 파티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파티를 즐겨야만 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아무리 재밌는 파티여도 언젠가는 집에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부담감이. 네. 저는 내가 이 파티를 계속 즐기는 것도 되게 끔찍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네. 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맞아요. 뭔지 계속 하려고 하면은 정말 질리죠. 저는 사실 이 죽음 챕터에서 가장 약간 좀 심금을 울렸다 그래야 되냐?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어떤 누가 말했더라 이거를 부카우스키인가 막 그 사람 저도 잘 몰라요. 작가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 책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린 언젠간 다 죽는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 때문에 벌벌 떨고 고통스러워한다. 약간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스타벅스에서 읽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자마자 주위를 한번 딱 둘러봤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주문하고 있는 아주머니, 그리고 저처럼 노트북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뭐 학생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저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죽을 것이고 여기 스타벅스 매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적이 있는, 내가 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심지어 내가 사랑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다 죽을 것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그게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 옆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의 아는 사람도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죽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너도 이러한 인생이라는 무대에 잠깐
출연을 했다가 이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을 약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 되게 약간 가슴이 벅차오른다.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맞아. 딱 그 말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조금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랑 이게 그렇죠. 일상생 내가 늘 실천에 옮기는 거랑 또 딴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막 어려운 문제, 뭐 질문, 뭐 어려운 생각 그런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동의하잖아요.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저런 게 중요하다. 근데 막상 내가 해야 되면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정말 별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집에서는 이런 이거 관련된 막 책 읽으면서 이제 밖에 차 몰고 나가면은 누가 새치기 하면은 막 욕하고. 맞아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의 맥락인 것 같아요. 꼭 항상 완벽해야 되고 막 그런 것보다는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자주 제 스스로를 약간 리마인드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우여곡절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사소한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그냥 사람들이다. 너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자주 되새기면은 머릿속에서 저는 사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책 관련해서 또 뭐 한준님이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있나요? 제가 미리 그 정리해 놓은 거 외에. 그거 뭐지? 그 살아있는 게 행운이라 삶이 행운이라고 이제 느껴지느냐 그 부분이 뭐 다들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그랬고 이제 정말 최근까지만 해도 막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러고 다른 사람은 분명히 뭐 돈도 막 저 사람은 막 나보다 더 수월하게 하는데 막 돈 쉽게 벌고 막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그냥 일하면서 힘들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보이고 막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는 걸 그 느꼈던 게 그 카스모스라고 칼 세이건? 칼 세이건 그 책도 있고 이제는 그게 다큐. TV 프로도 있었잖아요. 이게 아주 옛날에. 근데 2014년에 또 니일 드그라스 타이슨이 포스팅한 거 그게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걸 보니까는 지금 이 순간이 있기 위해서 일어났어야 하는 이제 일이나 뭐 The Big Bang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작 그거부터 여기까지 뭐 이제 지구가 탄생하고 수십억 년 전에 지구가 뭐 탄생하고 막 그것 때문에 뭐 박테리아 하나가 이렇게 막 생겨났는데 그게 진화해서 뭐 이게 되고 저게 되고 막 이러다가 원숭이가 되고 뭐가 되고 이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당장 지금 이 모습에 우리가 있으려면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사람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경우의 수 그런 게 딱딱딱딱 다 맞아야 지금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막 저희가 막 다이아몬드 같은 거 막 희귀하다 정말 몇 개 없다 이래서 막 가치가 높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소중한 거고 그 희소성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만 잘못했어도 막 이게 다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행운이죠. 진짜. 정말. 그 칼 세이건 그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책 얘기하셔서 제가 또 이야기가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금 한주님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그러니까 지구라는 어떤 무한한 우주의 정말 구석탱이 안에 있는 은하계에서도 정말 구석탱이에 있는 희미한 파란색 점 진짜 한 0.5 픽셀도 안 되는 그 행성이 그렇죠. 지구이고 큰 맥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 지구가 이제 뭐 45억 살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지구라는 무대에서 지난 20만 년 동안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가 총 1,100억 명인가 된다고 해요. 20만 년 동안. 그럼 1,100억 명이 살고 죽고를 반복을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보면은 1,100명이 왔다 간 이 공간에 지금 한준님이랑 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천문학적인 확률인데 네. 거기다가 더 추가로 한준님이랑 저는 같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네. 심지어 지하철로 만날 수 있는 네. 거리에 살고 있고 심지어 같은 언어를 사용해. 네. 말이 통해. 이거 엄청나게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늘 마음에 염두를 해두면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약간 사랑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말이 네, 아까 나왔던 말이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코스모스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약간 이 생각을 자주 하면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막 조금 더 소규모로 막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다른 저 사람도 남의 집에 귀한 자식이다. 막 이런 말.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축판. 네, 동물까지 낄 수 있는 약간 음. 그런 거 같아서 그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빡치거나 막 정말 화나거나 막 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 진짜 별거 아니구나.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정신 건강에 되게 이로운 것 같아요. 네, 짜증나고 막 그래도 그냥 맞아요. 최선을 다 해야겠다,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랑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뭐 계속 배워보거나 뭐 알게 돼도 그런 몇 가지는 이렇게 변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귀한 거고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차 이렇게 끼어들거나 뭐 이러면 막 욕 나오고 막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하나 막 히포크리시 그 위선 뭐 그런 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또 큰 이제 맥락 아니면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이러니까는 안 돼 뭐 이런 그렇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네, 저는 그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어쩔 수 없이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범하는 실수들을 범했을 때 그 리셋 버튼이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게 리셋 버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주 하는 게 딱 누르면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털어낼 수 있고. 저 사람이 뭐 나보다 더 급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저는 약간 하는 게 도움이 된 것 같고 뭐 책 얘기는 이 정도 하면은 괜찮고 저희가 아마 시간이 지금 1시간 반이 넘었을 거예요. 헉. 네, 그러네요. 그래서 팟캐스트의 마지막 코너인 제가 한주님한테 질문을 해서 한주님이 짧게 답을 해주시는 코너가 있어요. 단문장답이라고 짧게 질문하고. 장지은님이랑 하셨을 때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끝에. 매번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갑니다. 빨리빨리. 네. 스피드. 한주님의 최채식 식당. 플랜트. T 입고 계셨네요. T 입고 계셔. 네. 거기는 채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사막처럼 적막함.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2013년 초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집에서 해먹고 막 그랬는데 그때쯤 이제 인터넷으로 그 사장 누나 분이 인터넷으로 이제 쿠키 같은 거 판매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문해 먹었는데 식당을 연대요. 그래서 알게 되고 한번 가보지 뭐. 네,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뒤로 매주 가고 있다. 네, 아는 사람 거의 다 데려갔어요. 네.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남미라는 데 가보셨어요? 사당 가보셨어요? 네, 한번 가봤어요. 네.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네. 제가 강남의 플랜트로 네, 강남에 뭐가 없어서 되게 좀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요. 피자 드셨어요? 네. 피자 대박이던데. 다 너무 맛있어. 사당역에 남미 플랜트라는 식당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안 가보셨으면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플랜트 사장 누나가 요즘 갈만한 데 있냐고
저한테 며칠 전에 물어봤는데 그거 얘기해드릴 걸. 아 사장님이랑 친하세요? 아 옛날부터 가서 이제 서로 진짜요? 예, 그렇구나. 막 엄청 친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이름 알고 이렇게 안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네요. 2013년에 가셨으면 벌써 5년째네요. 네, 처음부터 이제 2호점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다닌 거라서. 예. 그렇군요. 한준님이 다음 질문은 한준님이 대학을 졸업한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은 네.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하겠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 대기업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냥 바로 학원에서 일을 했으면 1년 더 먼저 앞서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주변 기대에 부응하려는 약간 그런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그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좀 허비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왜냐면 이미 졸업할 때는 채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당연히 채식 더 먼저 하는 거 그걸로 했을 텐데 그냥 학원 일을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이제 채식 입문자를 위한 한준님만의 꿀팁. Just do it. Just do it. 근데 그 막 되게 불안하고 막 이래도 되는 건가?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가까이 하세요. 그 팁. 좋은 정보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인스타를 활용하라. 네, 저는 직접 다 찾아보고 직접 다 공부하고 이랬는데 1세대시네요. 1세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랑 SNS가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직접 발로 뛰고 직접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인포그래픽이나 막 되게 엄청 유용한 정보가 많죠. 네, 출처까지 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편하죠.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해시태그 비건 찾아보면은 영어 공부도 됩니다. 네 맞아요. 다음 질문은 최근에 재밌게 본 책 아니면 재밌게 본 영화? 넷플릭스. 옛날에 봤던 건데 다시 최근에 찾아서 본 영화가 Death Proof, Grindhouse라는 퀸틴 타란티노가 그 감독한 영화인데 Grindhouse라고. Grindhouse. 그게 두 가지 영화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Death Proof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액션 영화인가요? 되게 잔인해요. 진짜요? 네, 약간 어떤 그 스턴트맨이 그 옛날 CG가 있기 전에는 실제로 사람이 운전을 해가지고 그 막 폭발이나 막 자동차 이렇게 교통사고 이런 거를 다 찍었대요. 근데 그 스턴트맨이 그렇게 꾸민 차 안 다치는 죽지 않는 차잖아요. 그래서 데드프루프인데 그 차로 이제 막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밤에 불 끄고 이렇게 충돌해서 막 죽이고 막 그런 건데 타란티노 스타일이 되게 파격적이고 막 충격적이고 그런 건데 이렇게 어떤 그룹의 여자들을 잘못 건드린 거죠. 그 여자 둘이 스턴트 우먼인데 잘못 건드려서 이제 안 좋은 끝을 그렇게 그 연쇄 살인마가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잔인한 거 좀 잘 봐요. 그렇군요. 이 영화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좀 잠잠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자기 전에 차 한잔 마시면서 볼 영화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절대로 아니에요. 뭔가 좀 답답하다 막 그럴 때 보면은 알겠습니다. 한준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녹음을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엔딩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드랍더 하면 한준님 비트 하시면 돼요. 그냥 비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저랑 한준님 다 영어를 하니까 제가 영어 발음으로 하면 한준님도 영어 발음으로 근데 뭐 비트는 그냥 비트네요. 비트. 오케이, 갑니다. 한준님 수고하셨습니다. Drop the beat.